369%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한국 증시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 속에서 반짝거리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그런 기업들 도전 369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전에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각 도전자들은 369%의 목표 수익률 선택합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팀의 수익부터 확인해 보시죠. 바로 어제 수익인데요. 자, 최현동 매니저가 바로 9%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최현동 매니저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뭐죠? 이번 달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고 크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와. 어제 KTCS 9%로 크게 도전을 했는데 네. 장 초반 10시 반쯤에 바로 목표를 달성했고요. 최고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도 목표 주가를 달성하고 왔는데요. 어제 시장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목표를 3%로 낮춰 잡았는데요. 아진산업이 매수 이후 딱 3.4%까지 오르면서 전략적으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이 기업들 오늘 매수해도 될지 잠시 후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세미팀의 수익도 확인해 주시죠. 네, 세미팀에서는 이창원 매니저가 목표를 터치했습니다. 캐리소프트 키즈 콘텐츠 기업인데요. 어제 최고 수익률 3.2% 기록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매수를 했지만 목표가를 좀 낮게 잡은 덕분에 목표 달성에 성공적으로 터치했고요. 반면 신광선 매니저의 금강공업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의 TFE는 최고 수익률 2%, 최고 수익률 1.5% 각각 달성했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터치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순위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석일 매니저가 한 걸음 더 달아났습니다. 바로 1위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가 어제 2위로 올라오면서 김병진 매니저와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현동 매니저가 손바닥 3개를 추가하면서 한 번에 그 뒤를 이었는데요. 네. 얼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일 내고 오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KTCS 오늘도 매수해도 될지 리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일단 KTCS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장중 최고가를 거의 20%까지 올라갔다 온 모습이라서 지금은 좀 살짝 쉬는 구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지금은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이 항상 수면매가 좀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강력한 내용이 있는 종목으로서 또 새롭게 우리 도장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CS는 매수 보류 의견 주셨고요. 이 기세 몰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바로 편입을 해볼 건데요. 현재가 34,150원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어제까지 조정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좀 강한 출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의 최대 주주인데요. 지금 리튬 플러스가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타나 리튬 출시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순도 99.999%의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이거를 개발을 완료한 것도 사실 뭐 대단한 겁니다만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에 샘플을 제공했다.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도요타에서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 그 종목들이 계속 급등했던 거고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라고 분할 상장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만 5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제 그 하이드로리튬의 최대 주주인 리튬 플러스가 이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이 수산화 리튬을 출시했고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KTCS 같은 경우도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 가능했던 거고, 지금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공급만으로도 단기 급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서 오늘 6% 도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좋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력한 공략주를 가지고 왔다고 해주셨는데요. 하이드로리튬 6%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전략가 이창원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네, 캐리소프트 오늘도 매수해도 될까요? 네, 캐리소프트 어제 목표가 터치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750원에 일단은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캐리소프트를 재공략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드디어 캐리소프트에서 만든 캐리와 슈퍼쿨라가 지금 이제 중국 전역에 개봉을 합니다. 알리바바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 전역이 개봉을 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은 오늘부터 또 단오제로서 3일 동안 또 휴일입니다. 휴가죠. 그러다 보니까 연휴 동안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캐리소프트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5월 달에도 캐리소프트 중국 극장 개봉 확정되면서 그날 당일날 바로 상한가 갔는데, 관객 몰리면 상한가 안 가는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눌려있을 때 재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캐리소프트 도전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캐리소프트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설명 드렸고요. 같이 네. 리뷰랑 함께 설명을 주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캐리아 슈퍼콜라 중국에서 개봉할 예정인데, 이 슈퍼콜라가 제가 알아보니까 강아지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6% 도전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진산업 오늘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아진산업은 제가 어제 좀 짧게 한 3% 정도 좀 보고서 편입을 했었었는데, 현대차가 전동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는 좀 짧게 이제 시세를 좀 냈던 상황이었었고,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쉬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현대차의 투자에 힘입어서 이제 향후에 좀 계속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좀 실적도 기대를 일정 부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800원 이하로 좀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5,800원 이하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가는 2,540원이고요. 종목명은 팜스토리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는 지금 장 초반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현재 조금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배합 사료 그리고 축산물 유통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용 배합 사료들을 제조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사료 쪽 혹은 곡물 쪽 관련된 이슈에 영향을 받는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지금 좀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약간 한번 주춤하게 되면은 오히려 한번 강하게 다시 한번 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료 쪽으로 모멘텀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남미 국가의 문제점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곡물 수출이 더 감소할 거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루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가뭄 피해를 계속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남미의 이제 곡창지대로 좀 불리고 있는데,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가뭄이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 곡물 가격 자체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좀 최근에 문제가 좀 있고, 아르헨티나 이런 중남미 국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세를 더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휴가도 생각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또 이때 많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도 말씀드리고 오늘 6%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료 곡물 관련 기업 팜스토리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름철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팜스토리 오늘 6%로 도전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광선 매니저, 한방에 있는 신광선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원섭입니다. 네, 매니저님 다시 한번 수익을 낼 때가 됐습니다. 오늘 9% 아주 시원하게 도전하시는데요. 어떤 기업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세미 아나운서분한테 제가 혼났으니까 아마 또 오늘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9% 도전하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가 1,176원에 말씀드리고요. 종목명은요.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드번호 008040이고요. 사조동화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대두박 가격이 갑자기 급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고점 연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앞서도 팜스토리 설명해 주셨는데 비슷한 골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가루 제품 및 배합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옥수수 및 대두 가격, 특히 대두박, 그 사료 원료인 대두박 가격이 지금 이전에 신고가 연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종목들도 신고가 연역을 한번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뭐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량 급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 신고가 안 가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계 휴가철에 또 이 삼겹살 수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격 당연히 이제 배합사료가 각광을 받겠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두박 가격대 신고가 간 마당에 뭐 안 가도 이상할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조동원 목표가 9%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도전했던 사조동화원 밀가루 기업인데요. 오늘 9%로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만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전! 네, 다음은 노광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막판 스포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21,300원 하나마이크론을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하나마이크론은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산 반도체 패키징 전문업체로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주요 거래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하나마이크론이 나온 뉴스가 뭐냐면 지난 3월 말경에 삼성전자와 천억 규모 설비 임대 논의 소식 등에 3월 말경에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전문 기업인 이 하나마이크론의 천억 규모 설비 임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됐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은 이러면 오는 3분기 중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뉴스가 또 나오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목표가는 6% 잡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 설비 임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업체 하나마이크론 오늘 6% 도전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차곡차곡 수익 쌓아나가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차곡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6% 도전하시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제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도전할 종목은요. 현재가 7,080원의 비상교육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주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특히나 뭐 애니능률 같은 종목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 교육주나 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뉴스를 좀 살펴보면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뉴스로 교육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킬러 문항을 제거를 한다면 교과서 위주의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비상교육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과서 발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초중고등 학습 교재를 또 출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 오프라인 교육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 그런 교육 업체보다 이번 이제 그 뉴스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비상교육을 공약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교육계 화두죠. 킬러 문항 제거 소식에 교과서를 발행하는 비상교육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6% 도전합니다. 김차국 화이팅! 네, 김창훈 매니저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모두 만나봤고요. 세미팀에서는 이창원 메이저 3일 도전, 연속 도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캐리소프트 어제 목표 달성한 데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고요. 그리고 비상교육, 교육 관련주, 그리고 사조동아원, 사료 관련주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예솔팀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 그리고 사료 곡물 관련 기업, 그리고 리튬 관련주까지 이 세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장 마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였습니다.